왜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럽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약용의 인생 강의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서구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앞서게 되었을까? 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당했을까요?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용우생이라는 철학을 통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사회 제도와 환경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셨죠. 만약 정약용 선생께서 오늘날 살아계신다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로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어느 민족이나 비슷하되 하늘이 내린 땅의 조건이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이니라. 총균쇠는 미국의 인류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1998년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죠. 서울대 도서관에서 10년 동안 대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제목에서 총은 무기를, 균은 세균을, 쇠는 도구를 상징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1972년 다이아몬드는 유기니에서 연구를 하다가 현지인 친구 얄리를 만났습니다. 얄리가 물었죠. 왜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걸까요? 여기서 화물이란 자동차, 비행기 같은 문명의 산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못 사는 걸까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5년간 연구한 결과가 바로 총균쇠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왔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우수한 인종이라고 여겼죠. 이런 생각 때문에 히틀러는 아리아 민족이 우수하다며 다른 민족을 학살했고 일본은 조선인이 열등하다며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증명했습니다. 민족의 차이는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기 때문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르투갈에서부터 한국까지 모두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위도가 비슷해서 기후도 비슷하죠. 사계절이 뚜렷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됩니다. 반면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이 있어 땅이 척박하고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농산물은 곧 재산이었는데 농사가 어려우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온 것은 발견의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씨앗이었죠.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가축과 함께 살면서 여러 질병의 면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천연두가 퍼지면서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90%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전염병이었던 거죠. 1532년 스페인의 정복자 피사로는 불과 168명의 군대로 8만 명의 잉카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총입니다. 피사로의 군대는 총과 대포로 무장했지만 잉카족은 돌과 나무 곤봉을 사용했죠. 둘째, 말입니다. 말을 본 적이 없던 잉카인들은 거대한 동물과 큰 총소리에 공포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셋째, 질병입니다. 이미 천연두가 퍼져서 잉카인들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넷째, 정보입니다. 피사로는 문자를 통해 다른 정복 사례를 공부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었지만 잉카는 문자가 없어서 침략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문명의 시작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이 발달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농사를 위해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남는 식량이 생기게 되며 농사 외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남는 시간에 도구를 개선하고 발명하게 되고 복잡해진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문자가 필요해집니다. 다이아몬드는 대륙의 모양이 문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축 가로형입니다. 같은 위도에 있어 기후가 비슷하므로 작물과 가축이 쉽게 전파될 수 있었고 사람들의 교류도 활발했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남북축 세로형입니다. 위도 차이가 커서 기후가 다르므로 작물 전파가 어렵고 문명 간 교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신라 시대 무덤에서 로마의 유리잔이 발견된 것처럼 유라시아에서는 9,000km 떨어진 나라들과도 교역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아메리카에서는 아즈텍과 잉카가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문자는 문명을 발전시키는 핵심 도구입니다. 문자를 통해 지식을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으며 과거의 경험을 배울 수 있죠. 피사로가 잉카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문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정복자들의 기록을 읽고 전략을 세웠거든요. 반면 잉카는 문자가 없어서 침략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글을 없애려 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언어와 문자를 잃으면 그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농업과 가축화는 인간에게 큰 이익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병도 가져왔습니다. 소에서는 천연두와 결핵이, 돼지에서는 인플루엔자가, 닭에서는 감기가 생겨났죠. 하지만 오랫동안 이런 질병에 노출된 유라시아 사람들은 면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가축이 거의 없어서 이런 질병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병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95%가 사망한 것입니다. 같은 조상을 가진 두 민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채텀 제도의 모리오리족은 원래 같은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마오리족은 비옥한 뉴질랜드에서 농업을 발전시킨 반면 모리오리족은 작은 섬에서 다시 수렵 채집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1835년 총으로 무장한 900명의 마오리족이 채텀 제도를 공격해 나무 방망이만 가진 모리오리족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환경의 차이가 이런 비극적 결과를 낳은 거죠. 농업 발달로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의 무리에서 시작해 부족사회, 추장사회, 그리고 마침내 국가로 발전했죠. 국가는 왜 필요했을까요?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국가가 해결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표자가 결정하며 안정적인 거래와 분업 시스템으로 경제를 안정시킵니다. 또한 부의 격차를 조정하고 사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생께서 총균세를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 책이 말하는 바가 참으로 옳도다. 하늘이 내린 땅의 조건이 다르니 그 위에 사는 백성들의 삶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조선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있어 정보와 기술의 전파가 늦기 때문이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민족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지리적 조건의 차이일 뿐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라. 비록 우리가 서구의 총과 배를 늦게 받아들였을지라도 우리의 뛰어난 적응력과 학습 능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용우생의 정신으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실용적인 학문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기르는 것이로다. 지리적 조건은 바꿀 수 없지만 인간의 노력과 지혜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총균세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종이나 민족의 우열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우연이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만들어낸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적응력과 학습 능력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인문학적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